여러분이 단타,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집중해 주십시오. 자, 증시는 분명히 상승장 같은데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종목 찾기가 힘들다면 더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은 분명한 상승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이기에 매수해야 하는 타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2025년 하반기 장세에 최적화된 검색식을 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영상은 세 가지 순서에 맞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장 속 타율이 높은 자리는 어디인지. 두 번째, 해당 자리가 포착되는 검색식을 제작해 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검색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식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려둘 테니까 확인하셔서 잘 공부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승장에선 어떤 타점이 가장 유효할까? 자, 상승장과 단타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저는 무조건 돌파 매매를 선호합니다. 결국 이 거래대금이 몰린다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상승장이죠. 장세가 좋다는 거는 시장의 전반적인 매수 심리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눌림과 지지에 대한 관점보다는 돌파가 훨씬 빠르면서도 높은 타율을 자랑한다, 이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이제 장세 분위기별로 어떤 타점이 가장 유효할지 고민하는 습관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상승장은 돌파다, 이 관점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작해볼 검색식도 이 돌파 매매에 좀 최적화된 검색식을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최근 형성된 추세의 고점을 돌파해주는 것, 이제 보면은 제가 맥점으로 잡은 자리들은 해당 노란 선에 있는 자리에서 포착해주는 검색식을 오늘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선택의 폭을 조금 넓게 하기 위해서 종가 기준 자리를 돌파해주는 자리와 고가 기준 돌파 관점 두 가지를 모두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잡설은 각설하고 바로 검색식을 제작해 봅시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매도하면 될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키움증권의 영웅문이란 HTS로 조건 검색식을 제작해 볼 거고요. 자, 영웅문 기준으로 좌측 상단에 015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조건 검색을 만들 수 있는 창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줘야 하는 건 뭐냐? 대상 변경을 해줘야 돼요. 종목들을 골라주는 건 맞지만 그러한 와중에 제외시켜줬으면 좋겠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리 종목이나 뭐 환기 종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가려면은 여기서 리을자를 그리는 게 가장 속편합니다. 이렇게 리을자를 그려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단기 매매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종목들이 다 걸러져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면 우리는 벌써 첫 번째 관문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럼 이제 돌파에 대한 관점이 담겨진 이 수식들을 넣어봐야 될 건데, 자, 여기 좌측 상단에다가 신고가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신고가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하단에 신고가가 보이시죠? 저랑 똑같이 확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1주기 영봉전 기준 종가가, 즉 이거를 해석하면은 현재 일봉에서 현재 가격이라는 걸 뜻합니다. 종가가 3시 20분, 3시 30분 가격이 아니라 장중에는 현재 가격이 종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20봉 중의 신고가, 즉 한 달간 만든 추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위치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은 한 달간 만들어 놓은 추세를 돌파하는 종목이 선별된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넣어 줄 겁니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기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고 종가라고 있어요. 아까 신고가라는 거는 이 꼬리에 대한 가격까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신고가만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최고 종가라는 거는 꼬리를 제외하고 몸통, 즉 종가 기준에서의 돌파를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종가도 마찬가지로 1주기 영봉전 기준 종가가 20봉 중 최고 종가를 해서 추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넣어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돌파 관점이 다 들어가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의문이 드셔야 합니다. 안 드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 두 가지가 같이 성립이 될 수 있겠냐 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소를 시켜줄 거냐면은 지금 A and B라고 나와 있는 여기서 이걸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입력해주고 이 and를 더블 클릭해주면 5어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A랑 B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되게 라는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 두 가지 관점 중 하나에 맞으면 포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벌써 돌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절반은 끝났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사실 돌파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오는 거를 기대하는 단타 검색식인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먼저 깔아둘 거래량 관련된 관점은 기간 내 거래량 비율이에요. 아래 기간 내 거래량 비율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저와 동일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거는 일봉전으로 갑시다. 여태까지 제가 지금 뭘 넣으려고 하냐면은 오늘 제외하고 어제까지 최근 추세 중에서 매집봉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나 돈이 좀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왔던, 시장의 관심을 원래 좀 받고 있던 종목만을 선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달 추세 중에 돌파하는 거를 꼽으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봉전 기준 19봉 이렇게 하면 똑같이 되겠죠. 19봉에서 전봉 거래량 대비 500% 이상을 한 번 이상 기록한 종목, 이렇게 하면은 근 한 달 동안 전봉 거래량 대비 500% 이상 들어온 게 걸러집니다. 그러면은 추세 속에서 매집봉이 되었던 뭐 박스가 만들어지건 나름대로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추세다, 이게 약간은 좀 입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추세에 대한 거래량 혹은 매집은 이렇게 넣어놨다고 하면은 오늘자 돌파 캔들의 거래량도 꽤나 중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별로 그리고 최근 2, 3일 추세별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특정 기준을 넣어놓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부각된다는 관점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건 우리가 단타 관점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넣어줄 거냐, 전일 동시간대 대비 거래량 이라고 쳐주면은 전일 동시간대 대비 거래량 증감률 순위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랑 똑같이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올 건데, 사실 위에 것도 그랬고 이것도 그렇고 숫자는 여러분들이 바꾸시기 나름이에요. 저는 오늘 좀 러프하게 300개로 잡을 건데, 아니야 300개는 너무 많아, 나는 더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있는 거,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더욱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만 할래 하면 200개로 하셔도 되고 150개로 하셔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써보면서 그건 바꾸면 되는 거겠죠. 우린 어차피 이해를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돌파 플러스 거래량에 대한 관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점들이죠. 그래서 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넣고 싶은 것들이라고 하면은 주가 이평 배열, 추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가 이동평균 배열이라고 치면 나오는데요. 여기 주가 이동평균 배열 저는 3개짜리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1선보다는 61선이 높아야 하고, 그리고 61선보다는 121선이 높게 해서 추가해 줍니다. 자, 그럼 차트를 좀 볼 줄 아는 분들이면 아시죠? 이거는 당연한 역배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역배열에서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은 1을 드래그 해주고 느낌표를 눌러주면은 이 E의 낫이라는 수식이 붙어요. NOT. 그러면은 역배열이 아닌 것들만 골라주는 거겠죠. 그러면은 정배열을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 중요합니다. 정배열을 한다는 거는 당장 박스에 대한 추세나 매집봉 이후에 만들어지는 추세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정배열 추세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역배열이 아닌 것들만 골라준다고 하면은 주가가 최근에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나름대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던 돌파에 대한 관점이 더 잘 맞을 수 있는 추세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정배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역배열이 아닌 것들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관점들은 끝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시가총액 너무 낮은 것들은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 700억 이상? 10억 원이니까 70을 쳐주면 되겠죠. 이것도 마치 800억으로 해도 되고 뭐 2천억으로 해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면은 제가 준비를 했던 관점들은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먼저 돌파에 대한 관점을 2가지를 넣어가지고 2개 중에 하나만 성립되면 되게 우리는 괄호를 쳐서 O와 수식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래량에 대해서 최근에 근 한 달 동안 돈이 한 번 이상은 들어왔어야 했고, 오늘자 돌파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돈이 몰린다는 게 인정이 되는 종목이어야 한다, 이 관점을 넣어두었고요. 그리고 역배열도 아니고 정배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배열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꼭 정배열만을 넣기보다는
전보다는 역배열이 아닌 추세에 대해 넣어주었고 너무 동전주나 잡주가 나오진 않게 700억 이상을 넣어주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그럼 저장을 눌러주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검색을 한번 눌러보면은 뭐 오늘은 12개 종목이 이렇게 포착이 되었네요. 오전엔 아마 더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서 거래량 많은 순서대로 한번 봐봅시다. 일신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봐보면은 이거는 시초가부터 사실은 최근 20봉보다 높게 출발을 했는데 거래대금이 쏠린 자리부터 해서 포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뭐 스튜디오 미르 이런 종목들 본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최근에 20봉 중에 종가 기준 고가가 여기고 꼬리 기준 고가는 여기네요. 그럼 두 번 포착이 될 수 있었겠죠. 근데 두 자리 다 가격대를 보면은 다 거래대금이 전일 대비해서는 분명히 실리고 있던 시간대다 보니까 여기서도 포착이 됐을 거고 여기서도 포착이 되면서 우리가 둘 다 매수 관점으로 해서 단타 관점으로는 먹고 나왔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렵지 않게 검색식 제작을 이렇게 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매도하면 되는지 그 실전 매매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용 시간은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꼭 이렇게 정형화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수급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에 단타를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오전 시간대로 넣어놨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보시다가 오후에 돌파가 나오는 종목이 포착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도 작용시킬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은 결국 검색식에 포착된 순간에 우리가 판단을 해주는 게 꽤나 중요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를 돌파해주면서 돈이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돌파해주면서 포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호가의 움직임이나 거래대금이 내가 만족할 만큼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게 매수 관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익절에 대해서는 사실 단타는 기본적으로 3% 정도를 보긴 하는데 이거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냥 자율 익절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가장 정형화된 돌파 매매의 손절 관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돌파 매매가 왜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안전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돌파하는 거를 보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 이탈해주면은 바로 손절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매수한 관점이 손절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손실에 대한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서 손절선은 해당 자리를 이탈할 때 곧바로 손절이 가장 깔끔하고 무난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면은 이 검색식은 좀 제가 일부러 러프하게 종목들이 좀 많이 포착되게 만들어 놓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매매에 활용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관점도 더 넣어 보시면서 해당 검색식도 더 쪼여 보시면서 더욱 여러분들에게 맞는 멋진 검색식을 만들어서 마음껏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